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상반기 HME 해법서와 한의학평가 6학년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가끔씩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1번부터 20번까지는 최소한 15분에서 20분, 빨리 풀면 15분 아니면 최소한 20분 안에는 끊어야 돼요. 정확하게 다 풀고 20번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21번에서 25번까지 5문제를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한 맞추는 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앞에는 쉬우니까 시간을 끌면 안 돼요.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1번 기억에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9분의 8 나누기 4. 9분의 8 나누기 4니까 8 나누기 4가 2잖아. 그죠? 2. 결과가 9분의 2니까 답은 2. 보자마자 바로 나와야 돼요. 몇 초 만에 딱 치고 나가야 돼요. 2번 오각볼. 밑면이 오각형이고 한 점에서 모여야 되니까 5번이네요. 답이. 보자마자 나오죠. 3번 정제도 접었을 때 입체등의 높이. 이건 삼각 기둥이잖아. 얘가 밑면이고 높이가 7이네. 그죠? 7cm. 볼 것도 없죠 이거. 4번 비율을 100분의 1로 나타내면 몇 %입니까? 25분의 16인데 얘를 비율을 분모가 100인 분수로 나타냈을 때 얼마가 되겠는가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4배니까 4배 64%. 그러니까 네모를 구하려면 결국은 25분의 16 비율에다가 100을 곱하면 64가 나온다는 얘기죠. 같은 원리예요. 5번 가장 적은 학생들이 태어난 계절. 요 그림에서 가장 적은 부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은 하나, 둘, 셋, 4칸. 4칸, 20%. 여름은 하나, 둘, 셋, 넷, 5칸, 25%. 이게 나오죠. 40%. 얘는 3칸. 3칸이니까 15%. 가장 적은 건 15%니까 겨울이 되겠네요. 당연히. 그 다음 6번. 겨울에 태어난 학생 수는 봄에 태어난 학생 수의 몇 배입니까? 가을에 태어난 학생 수는 봄의 몇 배입니까? 가을은 40%, 봄은 20%, 40 나누기 20을 하면 2배가 되겠죠. 그죠? 답은 2배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7번. 도형을 똑같이 8칸으로 나눈 것입니다.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비. 전체에 대한 뭐뭐에 대한 뒤잖아. 그럼 색칠한 거 대 전체. 이 말이니까 3대 8.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전체가 8개인데 그 중에 3칸에 색칠하는 거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3칸이 색칠한 거다. 참고로 3대 8은 B고 비율은 8분의 3이 되죠. 비율로 따지면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 그렇게 되고. 8번 장기짝은 밑면의 모양의 팔각형인 각기둥입니다. 팔각형인 각기둥 한 개의 모서리. 각기둥에서 팔각형의 밑면의 모양의 팔각형이면 모서리는 밑면 8개, 윗면 8개, 아래 8, 위 8, 높이 8. 3배니까 8, 3, 24. 24개가 바로 답이 되겠죠. 그 다음 9번. 기억 곱하기 10을 구하시오. 기억은 32.9 나누기 7. 그럼 10배를 하면은 32.9를 10배에서 329 나누기 7을 하면 되겠죠. 7, 4, 28, 49, 77에 49. 47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10번. 계산하여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와 분자이죠. 3분의 10 나누기 4 곱하기 4분의 1. 2는 4, 2, 50. 3이 6분의 5죠. 6분의 5니까 분모하고 분자의 차이는 답은 1이 되죠. 그 다음 11번. 기억의 소수 첫째 자리 숫자를 구하시오. 얘 나누기 9가 32.2이니까 기억은 32.21을 9로 나눠줘야지. 9, 3, 27. 5 남고 점 찍고 2. 9, 6, 54. 9, 5, 45. 7, 72. 9, 8, 71. 3.58이 되죠. 기억에 들어갈 숫자는 3.58. 따라서 소수 첫째 자리 숫자는 답은 5가 됩니다. 그 다음
12번. 다음 비율 중 B로 나타냈을 때 기준량이 비교하는 양보다 큰 것은 어느 것입니까? B로 나타내면은 비교양 대 기준량이 되는 거고, 비율은 B의 값이니까 이걸 분수로 나타내면 뒤에 거분의 앞에 거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이 되죠. 그래서 기준량이 비교하는 양보다 큰 거, 아래가 큰 거, 분모가 더 큰 거, 진분수가 되는 거 찾는 거죠. 6분의 11 가분수. 분모가 더 큰 게 이거네. 답이 이거죠. 참고로 100%는 1이잖아. 1은 분수나 나타나면 1분의 1이니까 같은 거고, 1.29는 100분의 129니까 위에가 더 크죠. 비교하는 양이 더 큰 거야. 172% 얘는 1.72인데 퍼센트는 분모가 100일 때니까 100분율 100분의 172 똑같은 거야 다. 이거니까 가분수 위에가 더 크니까 비교하는 양이 더 큰 것이죠. 답은 2번. 13번. 기억과 니은 사이에는 정연수. 7 나누기 5는 5, 1은 5, 4죠. 1.4가 되고, 얘는 19와 2분의 1은 19.5 또는 2분의 39죠. 나누기 3 곱하기 3분의 1 2분의 13이니까 6.5. 그러면 1.4보다 크고 6.5보다 작다. 2, 3, 4, 5, 6까지 총 5개가 되겠네요. 14번. 브로콜리 6송이의 무게가 6송이가 2.1kg입니다. 그러면 100송이는 몇 킬로그램이 되겠습니까? 비하 비율 곱이 같죠. 6 곱하기 네모는 2.1 곱하기 100이니까 210. 따라서 네모는 210 나누기 6이니까 6, 38, 6, 5, 30 35kg이 답이 되겠다. 그 다음 위쪽으로 가서 15번. 주역인의 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60명, 농구가 60명, 농구는 50, 15, 20, 25 25%가 60명입니다. 그러면 전체 25%가 얘가 60명이면 전체는 100%니까 100%는 몇 명이 되겠습니까? 이거죠. 4배죠. 전항이 4배, 후항도 4배. 똑같이 60의 4배니까 답은 240명이 됩니다. 그 다음 16번. 가로에 대한 태그 문양의 지름의 비율. 가로 분의 지름. 가로 분의 지름. 그게 3분의 1. 그럼 가로가 51cm일 때 지름은 몇 cm가 되겠는가? 17배, 17배니까 17cm가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17번. 주영이는 신발가게에서 45,000원짜리 운동화 한 켤레를 할인받아 33,300원에 샀습니다. 얼마 할인해줬어요? 여기서 이걸 빼면 얼마 할인이야? 11,700원이죠? 700원 할인이야. 그러면 할인율 몇 퍼센트? 45,000원 기준으로 차이가 11,700원이니까 11,700원을 할인받았어. 비율인데 퍼센트니까 100분율이니까 100을 곱해야지. 그러면 여기서 0을 두 개 없애고 하나 없애고 45분의 1170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45분의 1170 9로 약분하면 9, 5, 45 9, 1은 9, 9, 3, 27 5분의 130 5, 20 5, 6, 30 26% 할인을 받았다. 답이죠. 그 다음 18번. 다음은 어떤 각기둥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각기둥과 밑면의 모양이 같은 각분의 꼭지점은 모두 몇 개입니까? 이거는 각기둥. 각기둥은 만약에 몇 각기둥인지 모르니까 그걸 먼저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n각기둥이다. n각기둥이면은 면의 수는 옆면이 n개고 밑면 2개 추가니까 n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모서리 꼭지점 수는 2배고 모서리 수는 3배니까 3 곱하기 n 얘를 더한 게 38이죠. 그럼 n이
n을 3번 더하고 한 번 더 더했으니까 4번 더한 거지. n의 4배에다가 2를 더한 게 38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36이 돼야 되겠네. 4, 9, 36. 구각기둥이죠. 위에 문제에서 설명한 거. 그러면 이 각기둥과 밑면의 모양이 같은 구각기둥이면 밑면의 구각형이니까 밑면의 같은 구각형인 각불. 구각불. 구각불. 각불 같은 경우는 면의 수는 구각불은 옆면에 9개다 밑면 하나니까 1 더해서 10개가 되는 거고, 꼭지점을 물어보면 꼭지점은 밑면 구각형이 9개 있고 밑면의 꼭지점 위에 하나 있으니까 역시 10개가 되고, 모서리는 아래 9개, 구각형에서 9개, 옆면이 9개, 옆면에 모선이 9개, 그러면 더하면 18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각불의 꼭지점이니까 10개가 답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그 다음 19번. 정순이학교 학년별 학생수를 지금 나타냈는데, 여기 보면 1학기하고 2학기, 근데 6학년만 따지는 거야 지금. 그럼 6학년을 봅시다. 여기 전체가 200명인데 6학년의 20%니까 6학년 학생 수는 200명의 20% 곱하기 100분의 20 하면 40명이 되는 거고, 여기 2학기 때 6학년은 전체가 250명이니까 250명 중에서 14% 100분의 14를 곱해야지. 그럼 50의 2배, 50의 5배, 2분의 4, 7 곱하기 5, 35명이 되는 거지. 그럼 전체적으로 5명이 줄었어요. 근데 6학년 때 1학기를 마치고 전학올 온 학생이 40명이 1학기 때 40명에서 전학을 7명이 왔어. 그럼 몇 명의 전학을 갔기 때문에 35명이 되었느냐 그거죠. 전학을 가는 학생은 빼야지. 이걸 구해야지. 그럼 네모는 47에서 얼마를 빼야지 35가 되느냐. 거꾸로 47에서 35를 빼야죠. 12명이나 전학을 갔다. 20번.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각각 15하고 10cm의 정삼각형을 겹치는 부분 없이 만들었다. 둘레가 61.4. 원래 겹치지 않았으면 얘는 15, 15, 15. 15가 3개 있고, 원래는 12,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어야지. 겹치지 않았다면 15에 3개, 45하고 10에 3개, 30. 원래는 75가 돼야 되는데, 이 둘레에서 요 길이, 요 평행사변형만큼 하나, 둘, 셋, 넷. 평행사변형의 둘레만큼 빠졌잖아. 그죠? 둘레가. 그럼 75에서 평행사변형 둘레. 평행사변형 둘레. 둘레만큼 뺐기 때문에 줄어든 거지. 61.4로. 그죠? 그럼 요 둘레는 어떻게 되냐면은 75에서 61.4를 빼면은 13.6이 나오나요? 근데 이거는 얘가 기억이고 얘가 니은이면 기억, 니은, 기억, 니은 두 개씩이잖아. 기억하고 니은에 2배에 해당되는 게 13.6이 되는 거야. 그러면 기억 더하기 니은은 13.6의 절반이니까 2, 6, 12, 2, 8, 16, 6.8이 되는 거죠. 기억 더하기 니은이. 따라서 5배잖아. 문제가. 그죠? 6.8을 5배 해야지. 5, 8, 40, 5, 6, 30, 34가 되겠네요. 34가 최종 답이 되겠다. 그 다음 21번. 기억과 니은이 1보다 크고 15보다 작은 자연수일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보다 크고 2부터 15보다 작다 14까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연수 기억하고 니은이. 그럼 얘는 4분의 3 곱하기 기억 나누기 니은은 곱하기 니은분의 1이잖아.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기억은 분자에 곱해야지. 그러면 4 곱하기 니은분의
3 곱하기 기억이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얘가 자연수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일단 4는 약분도 없어져야 되니까 기억에 의해서 약분도 없어져야지 4가. 따라서 일단은 무조건 우리가 뭐 알 수 있어? 일단은 기억은 일단 4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 알 수 있지. 그러면 2부터 14까지 중에서 4의 배수 기억에 들 수 있는 거 4 또는 4, 2, 8 또는 4, 3, 12 기억에 들 수 있는 거 3개죠. 그럼 기억이 4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4, 4 약분되고 니은분의 3만 남지. 그러면 니은분의 3이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럼 니은은 3의 약수니까 1 또는 3이잖아. 그럼 기억이 4일 때는 니은이 1이 되든지 3이 되든지 4,1, 4,3이 나오겠죠. 두 번째, 기억이 8이면 4분의 8이 2니까 3이 6, 니은분의 6이 되겠네. 마찬가지로 니은분의 6이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럼 니은은 6의 약수 1, 2, 3, 6이죠. 그럼 기억이 8일 때는 니은이 1, 2, 3, 6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됐으니까 자연수가. 아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주의할 게 있네요. 조건이 있었죠 아까. 2부터지 1보다 커야 되니까 니은도 요 니은이 1일 때는 제외, 얘도 제외네. 이 중에서 세 번째 기억이 12일 때 12면 4일은 4, 3, 10에 3, 3은 9 2인분의 9네. 그죠? 2인분의 9가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럼 9의 약수는 뭐뭐 있어? 기억이 9일 때 1, 3, 9죠? 1, 3, 9 근데 이 중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 니은이 1일 때는 제외지 1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총 몇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쌍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답은 6쌍이 된다. 그 다음 22번. 소금물의 진하기는 소금물 양에 대한 소금 양의 비율입니다.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 그러니까 전체 소금물 중에서 녹아있는 소금이 얼마인지 그 비율을 따지는 거죠. 근데 퍼센트니까 100분율이니까 100을 곱해야지. 이게 퍼센트가 되는 거야. 농도 퍼센트. 단위는 퍼센트. 그냥 비율만 따지면 100을 곱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가 그릇에는 소금물의 진화가 15%인 소금물 600g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가는 가 그릇이 이렇게 있고 나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가는 소금물이 600g이야. 600g 소금물인데 농도가 15%야. 전체 600g 중에서 15%가 소금이라는 얘기죠. 나머지 85%가 물이고. 그럼 600g에 15%, 600 곱하기 100분의 15를 해야지. 그럼 6 곱하기 15니까 90g이 되겠네요. 소금이 90g이 녹아있는 거야, 이 안에. 즉, 600g 중에서 소금이 90g이고 나머지 500g이 물이란 얘기죠, 가는. 나는 소금물이 400g인데 농도가 22%니까 400 곱하기 100분의 20이 하면 4 곱하기 20이니까 88g이 되겠네요. 88g이 지금 녹아있는 거야, 현재. 얘 농도는 15%야. 가 농도는 15%. 나 농도는 현재 22%. 문제는 뭐예요? 이 상태에서 가나 그릇에서 두 같은 양의 소금을 퍼내어 서로 바꾸어 넣었대요. 즉 가에서 나 쪽으로 Xg 소금물을 넣었어. 그러면 당연히 소금이 딸려가겠죠. 여기서 퍼도 농도는 변하지 않지. 15% 소금물이 간 거야. Xg이 15%니까 0.15 곱하기 Xg 소금이 저쪽으로 간 거고, 나에서 가로 똑같이 같은 양의 Xg 소금물을 주면 이 소금물은 당연히 22%잖아. 그러니까 얘는
22%가 0.2니까 0.2 곱하기 Xg 소금이 저쪽으로 간 거죠. 결국은. 그러면 똑같은 소금물의 양은 X만큼 갔다가 오니까 그대로 600이 되는 거고, 그 결과. 나도 400을, 똑같이 400이 되는데 소금의 양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진하기가, 농도가 같아졌대. 그러면 가는 어떻게 돼? 가의 농도는 600g 중에서 녹아있는 소금의 양이 원래는 90이 있었는데 이만큼 줬으니까 0.115x만큼 0.15 곱하기 x만큼 적어지고 소금의 양이 이만큼 얻어왔죠. 0.22x만큼 왔으니까 더하기 0.2 곱하기 x가 되는 거죠. 소금의 양이 90 빼기 0.15x 플러스 0.2x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야. 농도가 같으니까 나의 농도는 소금물이 400g이고 400g 중에서 원래는 88g의 소금이 있었는데 이만큼 줬지요. 0.2x만큼 줬으니까 빼기 0.2 곱하기 x가 되고 더하기 0.15 곱하기 x가 들어왔으니까 더하기 0.15 곱하기 x가 되죠. 곱하기 100. 이게 같은 거야, 농도가. 그러면 여기서 100하고 600 약분되면 6만 남으니까 6분의 90 0.2x에서 0.15x 빼면 플러스 0.07x가 되는 거고 얘는 4분의 약분되고 88에다가 거꾸로 얘는 마이너스 0.7x가 되겠네요. 그죠? 이거죠. 그러면 대각선곱이 같으니까 방정식을 풀어야지. 여기다 4를 곱하면 360 더하기 4728 0.28x는 여기에 전체에다 6을 곱하면 6848 6848 52 528 빼기 6742 0.42 x가 되는 거죠. 이걸 풀어야지. 그죠? 아, 얘가 0.07이야. 0.07. 그죠? 0.07이었죠. 그러니까 67, 40, 0.42x죠. 0.28x. 그러면 0.42x가 절로 가면 0.28x에다가 0.42x를 더하면 0.7이죠. 0.7x는 넘기면 528 빼기 360 빼면 168이죠. 그러면 여기서 x는 각각 10배씩 가면 1680 나누기 7이죠. 계산해줘야지. 7이 14 28 14 28 240 240g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 그릇에서 퍼낸 소금물의 양은 답은 240g이 답이 된다. 이거는 소금물 그 방정식을 할 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방정식, 중학교 1학년으로 쳐도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경시대 예선이니까 경시대 문제니까 나온 거죠. 이거는. 그럼 23번 다음 그림에서 선분 기역 미음의 길이가 선분 기역 디귿의 길이 5분의 4다. 자, 잘 봅시다. 이거 요 그림을 그려주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 밑변하고 높이가 둘 다 30cm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대요. 그럼 얘가 30이고 얘가 30인데 뭘 먼저 보냐면은 5분의 4 기역 미음이 기역 디귿 전체의 5분의 4 그럼 전체가 5일 때 4니까 얘가 4 곱하기 a면 얘가 1 곱하기 a가 되는 것이. 다시 말해서 5개로 나눈 거야. 5개로 전체를 5등분 5등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길이가 다 같은 거죠. 요 길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다 같은 거야 지금. 그러면 여기서 얘를 밑변이라고 볼 때 높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얼마지 있을 거 아니야. 높이가 공통으로 되어 있고 밑변이 다 같으니까 5개 넓이가 같은 거죠. 그러면 전체 넓이는
전체 넓이는 밑변의 30 높이가 30이니까 30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450이잖아 전체가. 그럼 5로 나누면 90, 하나가 90이 되는 거죠. 다 90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미음이 여기가 미음이죠.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미음 이렇게 되지. 따라서 일단은 삼각형 미음, 니은, 디귿의 넓이는 9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일단. 그리고 기역, 니은, 미음은 360이고 넓이가 삼각형 미음, 니은, 디귿은 90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일단. 그러면 기역, 니은, 미음이 360. 이렇게 걷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가 360이 됐어요 지금. 일단 두 번째, 여기서 다시 한번 그려주면, 여기서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기역, 니은, 디귿 여기 미음이 있다고 치고, 이 상태에서 기역, 니은, 미음이 360인데 리을은 4cm. 그럼 여기서 요 리을이 4cm니까 리을, 니은이 4cm니까 얘가 4. 전체가 30이니까 얘는 26. 그러면 여기서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마찬가지죠. 얘가 360인데 넓이가 밑변이 26대 4잖아 B가. 그러면 여기서 밑변이 26대 4면은 26대 4는 2로 약분하면 13대 2가 되죠. 그럼 넓이가 13대 2가 되는 거야. 요 넓이가. 왜냐하면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공통이고 밑변이 13대 2니까. 이해가죠? 그럼 요 넓이는, 요 실제 넓이는 얘가 지금 360인데 360을 13대 2로 비례배분한 것 중에서 2에 해당하는 거니까 전체가 13대 2로 나눈 것 중에 2니까 13 더하기 2 전체 15 중에 2가 되는 거죠. 요거죠. 그럼 이걸 계산해야지. 그러면 요거 일단 15하고 360 3으로 약분하면 3, 5, 15 3 곱하기 120. 그럼 5분의 240이 되겠네. 나누면 5, 4, 20, 5, 8, 40 48이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러면 요 작은 넓이가 48. 그리고 미음, 니은, 디귿은 아까 90이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사각형 리을, 니은, 디귿, 미음. 리을, 니은, 디귿, 미음의 넓이는 48하고 90을 더하면 138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뭘 물어봤어? 비율. 삼각형 기역, 리을, 미음하고 요 사각형의 넓이. 비율. 요거 대 요거. 요 삼각형 대 사각형이면 비율, 요건 B가 삼각형 대 사각형이고 비율은 뒤에 거분의 앞에 거니까 사각형분의 삼각형이죠. 그러므로 사각형이 얼마? 넓이가 138 분의 요 삼각형 기역, 리을, 미음이 얼마? 기역, 리을, 미음은 요 삼각형 기역, 니은, 미음에서 요걸 빼야 되니까 기역, 니은, 미음이 360이잖아. 360에서 48을 빼야죠. 그죠? 그죠? 그러면 138분의 360에서 48을 빼면은 312가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요 약분을 해야지. 4로 약분할까요? 4로 하면 4로 안 되겠구나. 2로 하면 2, 6, 12, 2, 9, 18 2, 1은 2, 0은 0, 2, 6, 12 69분의 106 얘가
그럼 이렇게 따지면은 얘는 다시 얼마가 되냐면은 잠깐만 여기서 13대 2에서 기역, 니은, 미음이 360이었죠. 360 곱하기 15분의 2 15, 3, 5, 15, 3 곱하기 120 5분의 240 5, 4, 20, 5, 8, 40 48 맞고 이 부분이 그리고 360에서 48을 빼면 요 삼각형 기역, 리을, 미음 넓이는 312가 되고 그 다음 요 사각형의 넓이는 두 개를 더했으니까 90에다가 48 더해서 138 138분의 312 그러면 262, 298 2일은이 2일은 2에다가 11, 250이죠. 250 250 나는 소리 틀렸네요. 250에다가 11, 250 이거죠. 그러면 요거 3으로 나누면 3, 2, 6, 3, 3, 9 3, 5, 15, 3, 2, 6 23분의 52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 더해서 약분이 안 되니까 2배 하면 23의 2배가 46 46 빼면 6이 남으니까 2와 23분의 6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게 지금 가나 다니까 3개를 더하면 답이 나오죠. 2 더하기 23 더하기 그러므로 요거 더하면 25 더하기 6이니까 31이 최종 답이 되겠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니까 요걸 이게 넓이 나누는 걸 잘 생각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세요. 24번 기찻길과 나란히 놓인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어떤 사람과 길이가 3m인 트럭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길이 있는데 사람이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고 트럭이 길이가 3m인 트럭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기차는 뒤에서 따라오고 있어. 같은 방향으로. 물론 충돌하지 않고 그 옆으로 해서 따라가겠죠. 이렇게 간다고 쳐. 그러면은 기차는 일단은 속력을 봐야지. 속력을 보기 전에 같은 방향일 때는 항상 우리가 유의할 것. 같은 방향으로 가면 속력을 빼는 거야. 한 속력에서 다른 속력을 빼는 거예요. 하나의 속력에서 다른 속력을 뺀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하나의 속력하고 다른 속력을 더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되죠. 지하철을 탔을 때 같은 방향으로 가면 내가 가는데 만약에 기차가 옆에서 날 추월한다. 내가 지하철이 시속 100km인데 기차가 시속 150km다. 그럼 내가 기차를 볼 때는 기차가 시속 50km를 가는 것처럼 보이죠. 같은 방향을.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가면 지하철이 시속 100km로 이렇게 가고 기차가 시속 150km로 가면은 내가 지하철 안에서 기차를 바라볼 때는 얘가 150이면 나는 가만히 있고 얘가 시속 250으로 가는 것으로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죠. 반대 방향은 더하는 거고 같은 방향은 빼는 거예요. 속력을. 이거는 같은 방향이야. 속력을 빼야 돼. 그러면 얘는 기차는 1시간에 104.8km. 이거는 계산을 해줘야 돼요. 1시간은 60분이고 또한 1분에 60초니까 1시간은 3600초가 돼요. 이거를 계산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기차 기본적으로 계산하고 갑시다. 기차는 3600초에 104.8km니까 1000배 하면 소요점을 오른쪽으로 3칸 가면 0 2개 붙여야 되지. 1048에다 0 2개 붙여. 10만 4800m를 가는 거야. 그럼 얘 나누기 얘를 해주면 계산을 해주면 기차는 1초에 29와 9분의 1m를 가는 속력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1시간에 4km. 1시간에 4km니까 3600초. 3600초에 4km. 4000m. 그러면 1초에는 4000 나누기 3600. 계산하면 9분의 10. 1과 9분의 1m가 돼요. 사람의 속력은. 그 다음, 트럭의 빠르기를 구해야 돼. 트럭 빠르기 얼마인지 몰라? 그럼 여기서 일단은 기차가 쭉 가는데, 사람을 추월하는데 11초 만에 사람을 추월했어. 그럼 사람의 길이는, 사람의 두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야? 여기서 같은 방향이 어떻게 한다고? 기차의 속력은 기차는 1초에 29와 9분의 1m 매초 속력. 사람은 1과 9분의 1m 매초. 그러면 사람이 1초 동안 가는 거리하고 기차가 1초 동안 가는 거리니까 여기서 이거를 빼면은 29와 9분의 1에서 1과 9분의 1 빼면 28m잖아. 사람은 가만히 서 있고 기차가 1초에 28m씩 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여기서 28m는 어떻게 돼요? 28m씩 몇 초 걸렸어? 11초 만에 지나갔잖아. 사람 만나지 5초 만에 지나가잖아. 5초. 그럼 기차의 속력 빼기 사람의 속력이 28이고 거기다가 5초를 곱하면 기차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5, 8, 40, 5, 20, 140m가 돼요. 요게 기차의 길이가 되고. 네 번째, 기차가 트럭을 추월할 때는 아까 속력을 빼라 그랬죠. 속력을 빼면 트럭이 가만히 있고 기차가 혼자 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기차가 요 앞부분이 이때부터 뒷부분에 이렇게 갈 때까지가 추월하는 데 걸린 시간이니까 기차의 기관사 위치 기준으로 볼 때는 기차의 길이에다가 트럭의 길이를 더해야죠. 길이는 항상 더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다시 말해서 기차가 트럭을 추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할 때는 기차 길이 더하기 트럭 길이는 서로 더하는 거고, 같은 방향이면 속력을 빼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기차 속력 빼기 트럭 속력 곱하기 몇 초 만에? 11초 만에 트럭을 추월했어. 그러면 11초.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차 길이가 140m 나왔고 트럭 길이가 3m라고 아까 문제가 나왔으니까 기차의 속력은 1초에 29와 9분의 1이었잖아. 29와 9분의 1m 매초 빼기 트럭의 속력 얼마인지 몰라? x라고 합시다. x 미터 매초 1초 x 미터 곱하기 11초. 단위를 맞춰줘야 돼. 그러면 요 부분은 여기에다 11 곱한 게 143이니까 얘는 143 나누기 11이 되겠죠. 그럼 몫이 일단 1이 되고 13이 되겠네. 그러면 29와 9분의 1 빼기 x가 13이니까 기차의 속력은 29와 9분의 1에서 13을 빼야죠. 그러면 16과 9분의 1 미터 매 초가 되는데 단위를 뭐라고 물어봤어? 1시간에 몇 킬로미터 가는가? 다시 말해서 트럭은 1초에 16과 9분의 1m를 가는 거야. 그럼 1시간에는 3600초니까 16과 9분의 1에다가 3600을 곱해야지. 이해가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걸 계산하면 58,000m가 나와요. 단위가 미터니까. 킬로미터로 바꾸려면 58km가 되겠죠. 58km 매시 시속 58km가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요거를 주의하세요. 같은 방향으로 해서 추월할 때는 속력을 빼는 거고
반대 방향으로 해서 스쳐 지나가는 시간을 구할 때는 속력 길이 더하는 거고, 기차 길이하고 트럭 길이, 다리 길이, 트럭 길이 다 마찬가지야. 길이는 무조건 더하는 거고. 어떤 경우든지 길이는 무조건 더한다. 속력은 같은 방향일 때는 빼고 반대 방향은 더한다. 그렇죠? 그다음 25번. 25번의 문제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25번을 잘 봐야 돼요. 여기서 보기에서 가는 밑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인 삼각기둥, 나는 삼각기둥의 연속자들로 붙여 만든 사각기둥. 이건 사각기둥인데 얘가 한 각이 60도예요. 60도. 60도. 그럼 얘가 120도가 되고 얘는 60도니까 이거는 정사각형이 될 수 없어요. 평행사변형이지. 그러니까 이거 정다각형이 아니야. 이거는 나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죠? 요거는 포함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개까지. 그럼 여기서 보면 일단은 어떤 모양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요걸 먼저 봐야죠.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밑면의 모양이 일단 요 작은 삼각형일 때, 밑면의 모양이 작은 삼각형일 때,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얘네 몇 개야? 1, 2, 3, 4, 5, 6, 7, 8, 9, 9개가 되죠. 그 다음에 2층으로 쌓으면 몇 개가 추가가 돼야 되냐면은 요 높이의 선약 개비가 하나, 둘, 세 개가 추가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밑면 삼각형이 하나, 둘, 세 개가 더 추가가 돼야 돼. 2층으로 되려면. 그러면 6개씩 추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9개, 그 다음에 9 더하기 6, 그럼 15. 6개씩 늘어나야 돼. 또 6 더하면 21. 또 6 더하면 27. 그럼 이제 규칙을 찾으면 6씩 늘어나니까 얘는 6 곱하기 1 더하기 3 이렇게 쓰는 게 편하겠죠. 15는 6 곱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21은 6 곱하기 3 더하기 3. 그러면 100개 이하니까 100개까지 가려면 6 곱하기 16을 하면 96이잖아. 더하기 3 하면 99니까 여기까지죠. 100을 넘기 전. 그럼 1부터 16이니까 16가지가 일단 나오겠죠. 밑면의 요 모양인 경우, 요 모양. 1층, 2층, 3층, 4층에서 16층까지 쌓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 페이지를 하나 저기 합시다. 빈대다가 그립시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모양이 방금 전에 말했듯이 그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일 때 3개짜리 삼각형 이렇게 얘는 1층, 2층, 3층에서 16가지가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두 번째 삼각형의 모양이 요 3개만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있고 확장돼서 그러니까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셋.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되는 거지. 그럼 이 상태로 놓으면 밑면 하나가 9개가 되는 거야. 밑면 하나가 9개가 되면은 얘가 높이가 몇 개 있어. 요 꼭지점이 지금 이거 밑으로 내려야 될 게 꼭지점마다 하나, 여기서 하나 내리고, 여기서 내리고, 또 여기서 내리고, 내리고. 다시 말해서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면 높이가 6개씩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갖다 붙이면 높이 하나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밑면이 몇 개라고 할까? 밑면이 1, 2, 3, 4, 5, 6, 7, 8, 9개니까. 그죠? 1, 2, 3, 4, 5, 6, 7, 8, 9 이거죠. 그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된다고? 원래는 위에 한 면만 따지면 9개였는데 거기다가 높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고 밑에 밑면에 9개가 또 추가되지. 6개, 9개니까 15개가 추가가 돼야 돼. 그러면 첫 번째는 1층은 24개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은 2층으로 가면 이건 1층이고 각기둥이 2층으로 가면 높이 연두색 같이 된 거 연두색하고 똑같이 높이가 6개가 추가되고 밑면에 9개가 또 추가돼요. 15개가 또 추가가 돼야 돼. 그럼 24에서 15를 더해서
39가 되는 거죠. 이 간격이 15개씩 늘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아까 어떻게 하는 게 편하다 그랬어? 24는 15 곱하기 1 더하기 9죠. 39는 15의 2배에다가 9를 더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100을 넘으면 안 되니까 15를 6배 하면 얼마야? 90이지. 더하기 9 하면 99니까 여기까지. 그럼 6가지가 되겠네. 이 모양은 6가지. 하나는 안 그려도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쉽단 말이죠. 높이 몇 개, 그 다음 또 아래에 있는 밑면, 그걸 한 세트로 보는 거야. 높이하고 밑면. 이 추가될 때마다 한 층이 늘어나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모양이 이거 말고 하나, 둘, 세 개가 있겠지. 다시 말해서, 하나, 그 다음에 삼각형이 둘, 세 번째는 삼각형 세 개. 삼각형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럼 한 변의 성역개비가 세 개가 있는 정삼각형이 되겠죠. 이건 몇 개야? 삼각형, 정삼각형 세 개, 이거 한 변에 세 개인데, 정삼각형이 1, 2, 3, 4, 5, 6, 6개니까. 3, 6, 18, 18개가 있는 거거든, 지금 이게? 밑면 하나가 18개야? 거기다가,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얘기했듯이, 높이하고 다른 밑면 하나가 추가가 돼야지 1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꼭지점이 몇 개야? 1, 2, 3, 4, 5, 6, 7, 8, 9, 10, 10개니까 높이를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18개. 다시 말해서 28이 추가가 돼야지. 18에다 28을 더하면 46이 되겠네요. 요게 1층이야. 1층짜리 삼각기둥. 2층은 여기다가 얼마를 더한다고? 28을 더한다고. 이렇게 하면 편하죠. 계산하기가. 그러면 74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28 더하면 102. 얘는 안 되죠. 100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럼 1층하고 2층밖에 없네. 이건 두 가지. 이렇게. 이해가죠? 네 번째. 요 밑면의 모양이 하나, 둘, 셋, 넷. 4개까지. 그죠? 밑면의 모양이 여기서 1, 2, 3에다가 그 다음에 1, 2, 3, 그 다음에 몇 개야? 1, 2, 3, 4. 그죠? 그렇게 하면 여기서 뭐가 되냐면은 삼각형이 하나, 잘 보세요. 삼각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각형 2개 추가, 세 번째는 하나, 둘, 3개 추가, 그 다음 하나, 둘, 셋, 4개 추가. 여기까지. 이해가죠? 이렇게 하면은 삼각형의 개수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니까 10개가 되겠네. 3개씩 10개니까 30개죠, 일단. 한 밑면에 30개야. 근데 여기서 이 꼭지점마다 또 높이를 다 쌓아야 돼. 그러면 높이가 꼭지점이 몇 개인지 봐야지.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 15개 성역개비가 높이가 있는 거야. 위에서 바라본 모양으로 치면 15개에다가 요게 30개였잖아. 30개가 또 있어야지 밑에. 그래야지 한 층이 완성되겠죠. 밑면에 2개니까 밑면 2개 높이. 그러면 얘는 얼마야? 45가 추가된 거야? 그러면 75. 이게 1층이야. 근데 2층으로 가면 45가 추가돼야 되니까 여기다 45를 더하면 120이야. 안 되죠. 100 넘어가면 안 돼. 1층 한 개밖에 없어. 이건 한 가지. 이해가죠? 그 다음 5번째. 요건 다 됐고, 삼각형 모양으로 한 건 다 됐고, 그 다음에 삼각형 모양을 가지고 돌려서 붙이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그 옆에 붙이면 이렇게. 얘 한 각에 60도잖아. 60도가 6개 모이면 정육각형이 나오겠네. 이렇게. 삼각형. 또 이렇게. 이해가죠?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정육각형 모양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몇 개 필요해? 생략계비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개. 12개에다가 아까 말했듯이 위에서 바라본 모양이라고 하면 높이를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요 꼭지점 아래로 높이가 이렇게 가는 거지. 세우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높이가 내려가고, 7개 높이가 내려간단 말은 조금 옆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 밑면에 또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정육각형 모양이 여기서 얘하고 얘 이렇게 연결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육각형 이렇게 있고 요 사이사이에 또 있을 거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을 거냐 이렇게 이해가죠? 다시 말해서 12개가 또 필요한 거죠. 밑면 하나가 더 그러면 이렇게 그럼 24에다가 7 더하면 31인가요? 이게 되죠. 그럼 얘가 지금 1층이 되는 거고 2층은 몇 개가 추가돼야 돼? 그 상태에서 높이, 연두색 높이 하나, 밑면 하나 또 추가. 그럼 7하고 12, 19가 더 추가되는 거죠. 19가 더 추가돼야지. 그럼 50개가 되겠지. 3층은 여기서 또 19 추가. 69.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합시다. 100보다 작으면 되니까. 4층은 여기서 19 더하면 88개. 더 이상 안 되죠. 여기서 19 더하면 100이 넘어가니까 4층이니까 4가지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체가 몇 가지냐면은 여기 4가지하고 1가지 4에다 1 더하면 5 그 다음 5에다가 2 더해서 7 7에다가 6을 더해서 13 13에다가 16을 더해야지. 그럼 29가지인가요? 답은 29가지가 되겠죠. 다 더하면 총 29가지가 된다. 자, 이렇게 하면 25번까지 이제 은 끝났고요. 이번 2021년 상반기 6학년 문제를 기준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뒷부분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HML을 시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실력 향상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2번 문제를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1번부터 20번까지는 한 개 이하로 틀리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22번 같은 경우는 21, 22, 23, 24, 25번에서 22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소금물 문제 중학교 1학년 방정식을 공부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선행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못 풀어도 너무 좌절할 필요 없고 어차피 배우는 거니까.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배웠는데 22번을 못 풀었다. 그러면은 다시 반성을 하고 복습을 해야 됩니다. 진도만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3번. 23번 같은 경우도 이 정도는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해서 풀어줄 정도는 돼야 되고 24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죠. 기차 그 성적 문제.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방정식 활용에 나오는 문제예요. 사실은 어렵게 나오면 이게 좀 어려웠을 거고 25번은 많이 어렸을 거예요. 25번은 하나하나 잘 따져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3, 4, 5는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은 20번까지는 한 개 이하로 틀리고 21번까지는 그래도 한 개 이하로 틀려주고 22, 23, 24, 25에서 그래도 2개 이상 맞춰주고 일단은 이 정도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경치대에 나가든 안 나가든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려운 게 있어도 자꾸 반복해서 해야지 실력이 느니까 자꾸 도전하고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은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다시 풀어보고 그래서 갑시다. 그렇게 해서 두 번, 세 번 풀었는데도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거는 일단 넘어가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억지로 뭐 외워서 푸는 건 풀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자꾸 반복해서 몇 번 트라이하고 하다 보면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은 또 맞출 확률이 커지니까 그렇게 하면서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